수학 채점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해야 되냐, 학원 선생님이 해야 되냐, 아니면 아이가 해야 되냐, 그 기준점들을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4 정도까지는 교습자가 하는 게 좀 좋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진도를 나가도 교재도 많이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고쳐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습자, 엄마가 만약에 교습자면 엄마가 채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이 교습자면 학원 선생님이 채점을 해주는 게 그때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채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풍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풍고를 보면 이상하게 푼 애들도 있고 아니면 식을 이상하게 쓰거나 계산이 틀렸거나 숫자만 대입했거나 하여튼 별의별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를 문제 푸는 것만 보면 엄마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든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채점을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데를 보내는 게 낫겠죠. 정원이 뭐 예를 들면 20명씩 가르친다 그러면 채점을 선생님이 해줘도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채점하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보지도 않고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죠. 아이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그냥 채점만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정원이 많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는 이제 엄마가 차라리 채점을 해주는 게 좋고 근데 뭐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정원이 6명, 8명, 4명 그 정도 순에서 많이 학원에서 지도를 하니까 그 정도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면서 아이들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교습자 엄마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든 그렇게 해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거나 혹은 과제를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부족해서 과제를 고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재 자체를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이나 그런 거 하면 과제 고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과제를 고치느라고 학원 진도나 이런 부분을 나가는 게 문제가 될 때는 집에서 미리 채점을 엄마가 해주고 아이가 집에서 좀 고치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학원에 보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제 가끔 숙제를 제대로 못 해오거나 해왔는데 오답 정리를 못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수행평가 때문에 과제를 못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과제를 했는데 오답 정리를 못했어요 라든지 고등부 수업 시간이 3시간이면 과제 풀이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는 소모가 되거든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럼 과제 풀이 시간을 애들이 안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그냥 자습실 가서 자기가 과제 오답 정리하고 아니면 과제 마무리 못한 거를 하고 들어오겠다. 진도 나갈 때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제 풀이를 듣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숙제를 못했는데 문제 풀이 시간을 들으면 그냥 겉도는 거고 숙제를 했는데도 그 문제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고쳐보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고 나서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문제 풀이를 들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전교권에 있는 애들은 보통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그냥 자습실에서 혼자서 과제 정리하고 있을게요. 그 개념 수업 나갈 때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나 혹은 중등이 돼서 학원을 가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제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과제풀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제를 충분히 제대로 오답 정리 못하고 과제풀이 시간을 들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 1시간이 날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듣고 겉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려운 과학 강연을 어디를 가서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걸 미리 예습을 안 하고 강연을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제 채점을 하고 애들이 오답 정리를 하고 학원을 보내주는 게 제일 좋겠죠. 만약에 학원에서 이제 과제 오답 정리까지 시켜주는 학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시키고 나서 진도를 나가는 학원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과제 오답 정리가 오래 걸리는 애들은 정말 2시간, 3시간 동안 숙제 오답만 합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숙제 오답이 오래 걸려요.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고등 과정을 들어가거나 어려운 심화 과정을 들어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과제 오답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숙제하는 시간보다 거의 배 정도 걸리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는 강의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뭐 칠판에다 바로 숙제 풀이를 했는데 요새는 아이들 오답 정리를 다 시키고 복습이 돼야 다음 과정 나가야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아이들 수업을 알아듣고 숙제 오답 정리를 시키면 숙제 오답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된 채로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그냥 뭐 수업을 듣고 다음 진도 나간다? 그러면 빵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6개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못 알아듣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집에서 엄마가 채점을 해주고 과제 오답을 하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아이가 채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경험상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많이 숙제를 베끼는 애들은 중3 때도 베끼고 고등학교 때도 베끼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중1 때까지는 아이들이 숙제를 베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철이 안 든 거죠. 그래서 중1 때까지는 숙제를 많이 베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문제 해결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도 강조하고 수학을 많이 공부하거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풀릴 때까지 혼자 푸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풀릴 때까지 혼자 풀어야지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3, 4등급에서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내고 아이들은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못 봤던 문제들을 푸는데 이 문제 해결력이 안 되면 3,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 해설지를 자기가 채점하거나 그러면 답지를 보게 되세요. 바로. 그러니까 그 심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 때 가장 집중력 높게 풀 때가 언제냐면 답지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괜찮아서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다운을 받았는데 답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풀어서 정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도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변에. 혹시라도 안 풀리면 답지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답지가 없는 상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잠재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높고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도 엄마가 최소 중1까지는 채점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중2부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채점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중1 때부터 답지를 가지고 스스로 좀 채점을 해나가는 걸 시켰고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2 때부터 좀 아이들 상태를 봐서 자기 주도적이고 답을 안 베끼고 같은 아이들은 스스로 채점도 하게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본인이 채점을 하고 맞았는데도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러면 맞았는데도 애매한 문제들은 해설을 읽어봐서 정확한 풀이를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집 정답률이 높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연의 일치로 내가 맞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풀질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봐서 올바른 풀이를 익혀 나가야 돼요. 나는 이런 방법 풀었는데 이게 정상적이었구나. 아이들 문제 푸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하게 풉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들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라든지 이런 참임 명제들이 있는데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손가락으로 대충 대보고 길이가 여기가 5cm니까 이거 4cm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푸는 애들도 있고 각도 같은 경우도 눈대중으로 대충 찍어서 푸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아예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애들도 있고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서 우연의 일치로 답을 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못 보겠죠. 교재는 우연히 맞춰도.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를 잡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얘가 이제 이걸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매번 선생님들이 찾아내는 것도 힘들죠. 찾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봐보면 나오고 테스트 보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엄마들이 항상 물어보죠. 왜 교재는 잘 풀었는데 우리 아이들 테스트 보면 점수가 안 나오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안 나오면 하나씩 점검을 하거든요. 답을 베끼지 않았는지. 답을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는 숙제에 보면 물어봅니다.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보라고 물어봐요. 풀어보라고 물어봤을 때 3분 안에 바로 풀어보는 애들은 답을 안 베낀 애들이고 풀어보라고 하면 2-30분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푸는 거예요. 답을 베꼈다가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 같이 이상한 방법으로 답만 맞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식을 써보라고 못 써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는 중2 시점, 중3 되면 거의 철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 정도 시점에서는 답지를 독립을 시켜서 맞았지만 애매한 문제들 같은 경우도 답지를 볼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숙제를 많이 내주면 또 안 되거든요. 무신장 많이 내주면 양치기로 내주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맞은 문제도 답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숙제해서 끝내고 정신없이 학원에 가서 검사 맞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숙제 양도 아이들이 좀 정성들이 할 수 있는 양을 합의를 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학 공부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막 3권, 4권 해서 막 무신장 내주고 아이들은 그냥 대충 풀고 가서 숙제 다 했다고 안 온다고 그러면 숙제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숙제 많이 내주는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그렇게 제대로 하는 애들만 성적이 오르고 나머지 한 90% 애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제대로 한다는 게 아까 같이 맞은 문제들 중에서 이상한 것도 점검해서 해설지도 읽어보고 해설지로 정리도 해서 이렇게 필사해서 정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답지를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계속 커왔으면. 근데 그거를 어느 단계에서는 만들어야지 얘네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학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본인이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해설지 독해를 통해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아이들이 자기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지 독립은 중2부터 서서히 좀 시켜나가서 중3부터는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맞은 문제도 이상한 문제는 답지를 보고 정리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시켜나가는 게 좋습니다.